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왔다.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말, 암. 공포의 시간이었죠, 사실. 얼마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죠. 처음에는 기가 막혔죠, 뭐. 사형 선고와 같았던 암은 이제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니다. OECD 발병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위암은 하이브리드 치료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으며 소리 없는 침입자라 불리는 갑상선암은 최소 침습 치료로 생존을 넘어 삶의 질까지 높여가고 있다. 또한 자각 증상이 없어 뒤늦게 발견되는 무서운 암, 간암은 재발률을 낮추는 맞춤형 치료로 새로운 치료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여전히 발병률 3위, 사망률 4위로 치명적인 암이다. 이 대장암에서 말기 3기, 4기면 몇 달, 한 6개월 산다, 뭐 3개월 산다 그랬죠. 성공률이 10에서 15%밖에 없다는데 서글프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까? 대장암 환자의 4분의 1은 사망하고 마는 무서운 현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일기 완치율 95% 이상. 이제는 조기 발견과 환자 친화적 수술, 그리고 진보한 항암 방사선 치료로 암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 직장암 항문 보존율 88%,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복강경 대장암 수술 성공률 100%에 도전하는 정승윤 교수. 작은 절개창으로 대장암을 완치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 최소 침습 수술 연구에 선두를 달리는 오재환 박사. 완치는 물론 암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는 대장암 치료의 미래. 두 명의를 통해 알아본다. 정승윤 교수가 병실의 이한성 환자를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한성 환자의 경우 대장에서 시작된 암이 이미 간까지 전이되어 있는 상태. 심하진 않은데 위치가 이게 간의 이렇게 중심부에 있어서 복강경으로 하기는 조금 위험하거나 어렵다고 하셔서 일단 아래쪽은 복강경으로 하고 위엔 조금 열고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생각은 있었는데 건강관리만큼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바쁜 일상이지만 운동도 검진도 규칙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왔다. 한꺼번에 원래 1월 달에 이제 종합검진을 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그 장내시경만 빼고 받았어요. 근데 그 복부를 초음파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복부 초음파를 했었는데 특이한 게 이상이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참 충격이었죠. 충격인데. 맹장으로부터 시작해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장. 이곳에 생기는 암이 대장암인데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크게 직장암과 결장암으로 나누어진다. 대장암은 대장 가장 안쪽 조직인 점막에 암이 국한된 경우를 0기, 대장 근육층까지만 있을 때는 1기, 대장 근육층을 넘어서면 2기, 림프절 전이가 일어났을 때는 3기로 본다. 간이나 폐, 복막 등으로 원격 전이가 일어났을 때는 대장암 4기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암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국 진행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전이되는 데가 간, 폐 이런 부위인데 그런 부위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 그걸로 이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장이 막히면 복통, 그다음에 장 폐쇄 이런 걸 통해서 식사, 소화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가 크다.
1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살아남지만 4기가 되면 생존율이 20%를 넘지 않을 정도다. 이한성 환자의 수술이 시작된다. 환자의 수술은 절개창이 작아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으면서 수술 효과는 개복과 동일한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조금만 더요. 환자의 경우 암이 S결장에서 시작되어 주변 혈관과 림프절은 물론 수술하기에 매우 위험한 부분인 대동맥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간의 8번 분절까지 암이 침범해서 동반 간절제술이 필요하다. 우선 결장암을 제거하기 위해 복부에 5개의 작은 절개창을 내고 수술 도구를 삽입한다. 다음 골반 내의 신경과 주요 장기들을 보존하며 혈관과 림프절을 절제하고 결장암을 제거한 후 대동맥 주변으로 전이된 림프절을 박리하는 세심한 작업을 한다. 박리가 끝난 후 남은 결장을 이용하여 1차 문합을 한다. 예상대로 수술은 쉽지가 않다. 이미 대장 주변의 림프절, 신경, 혈관까지 암세포가 깊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대동맥 부근. 임파선이 우리 대동맥 주위에 있는데 이게 더글더글한데 다 전이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완전히 돌덩어리 딱딱해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이게 대동맥인데 완전히 지금 다 껍질을 벗겼잖아요. 임파선이 다 붙어 있어서. 하지만 암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림프절을 박리해야만 한다. 워낙 위험해서 여기에 수술 안 하는 데거든요. 대동맥 주위라 터지면 즉사 내지는 진짜 대형 사고. 대동맥 부분을 더욱 신중하게 박리하는 정승용 교수. 예, 드디어 종양을 떼어내는 순간.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만다. 퍼스펜 줘봐. 대동맥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이다. 마취커 누구 안 와요? 응? 빨리 불러라, 가서. 응. 마취커 빨리 불러. 응? 저 없니? 예리야, 마취까지 아무나 좀 빨리 불러봐. 신난다고 마취가 불러. 응? 마취, BP 40, 50인데 지금. 출혈은 순식간에 복강을 가득 채운다. BP 안 잡힌 지 꽤 오래됐어요. 최대한 빨리 출혈을 막아야 한다. 긴급하게 개복을 해서 출혈 부위를 찾는다. 출혈 부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재빨리 봉합해 위기를 넘기는 정승용 교수. 이것이 바로 복강경 수술 4천 내에 노련함에서 길러진 술기이다. 피는 일단 잡았어요, 선생님. 생과 사를 가르는 위기의 순간. 정승용 교수의 노련함이 없었다면 환자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 떼어낸 조직은 정밀검사에서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울 것이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수월했을 수술이다. 예,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 대동맥 뒤쪽에 이제 후복막이라 그러는데 그쪽에까지 임파선들이 다 전이가 돼 있고 다 긁어내긴 했는데 그러면서 피도 좀 출혈도 좀 있고. 이어서 간으로 전이된 암을 제거할 차례. 간 수술도 복강경이 가능하지만 환자의 경우 종양이 주요 혈관 가까이에 있어 위험이 덜한 개복 수술이 결정된다. 간 수술은 외과 이남준 교수가 집도한다. 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로 절개창을 내지 않고 대장암 수술하면서 만들어 놓은 절개창을 이용한다.
간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라냈느냐 하는 점. 간의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수술의 핵심이다. 암덩어리가 자리 잡은 간 조직의 일부가 깨끗하게 제거됐다. 특히 이제 간 전이가 가장 많은데 간 전이가 심해서 수술 못하던 경우에 미리 뭐 몇 달 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개수가 줄든지 혹 크기가 줄면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전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일단 항암제 치료 반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치료를 뭐 수술이건 더 항암 치료를 하건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어믹순 환자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환자는 직장암 2기. 병실 생활은 모든 것이 수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수술에 문제가 없도록 몸 상태를 점검하고 마취 중에 호흡 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호흡 운동을 한다. 교사한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셨지? 빼드릴 거예요. 오늘 내셨다가 검사하고 나면 계획을 했고. 사실 암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변비인데 자꾸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단단해지니까 아무래도 항문이 피가 섞여서 나오고 치질이라고만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또 변비도 보통 2, 3일에 한 번 오면 또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대장암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변이 항상 묽고 그리고 쾌변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그게 이제 그또 소화도 이제 뭐 하루에 이렇게 한 끼나 먹어도 그렇게 배가 부듯해지고 변이 좀 얇아지는데 그러니까 좀 토끼통 같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변이 이제 여러 번 나와요. 불규칙하게. 불편하고. 또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또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항문 쪽에 가까울수록 출혈이라든지 대변 보는 데 이제 대변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암이 커지게 되면은 거기가 제일 가는 장이거든요. 왼쪽이. 그래서 막힐 가능성이 많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 배변 습관 변화하는 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이 항문 출혈.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을 치질로 오해하기도 한다. 치질이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비가 쉬어서 그래서 치질이 된 줄 알고.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이제 대변을 보는데 어떻게 피가 조금 섞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치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항문이 찢어져서 치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랑 같이 동반돼서 피가 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없었던 출혈이 생겼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내시경이나 이런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정승용 교수가 수술 전 다시 한번 수술 과정을 점검한다. 직장암이고 항문에서 한 6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가까운 그 직장암이고요. 한 2기, 3기, 그러니까 CT상에서 한 3기 정도로 보이는 암이고 이제 정확한 건 물론 수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 사이 대장암 수술은 크게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20cm가 넘는 철개창을 내야 했지만 2014년 현재 대장암 수술을 위한 철개창은 평균 5cm가 넘지 않는다. 어믹순 환자의 수술은 회복이 빠르고 통증과 합병증이 적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환자의 경우 암이 항문 입구에서 위쪽으로 6cm 위치해 있다. 대장 주변에는 림프절과 혈관, 신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골반 내의 신경 및 주요 장기들을 보존하며 종양 주변의 혈관과 림프절을 절제 후 직장을 잘라낸다. 다음, 남아있는 직장은 자동 문합기로 이어준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장루를 만들기 위해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 부위를 왼쪽 복부 절개창을 통해 복벽으로 빼서 고정시킨 후 장루, 즉 인공 항문을 만들어 수술을 마무리한다. 환자는 젊은 시절 자궁 외 임신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다. 그로 인해 복강 안에 유착이 있는 상태. 이번 수술에서 까다로운 점은 그 유착을 박리하는 것이다. 다행히 종양이 있는 직장 부분을 깨끗하게 박리한 후 제거했다. 대장은 복부 깊숙한 곳 골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 대장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복부에 20cm 이상의 커다란 절개창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수술의 70% 이상이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최근 두 명의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안전성에 차이가 없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특히 직장암일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 어려운 점이 더 많아요, 결장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조기 성적에서는 복강경이 우월한 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게 종양학적으로 안전한지 정말로 암 수술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에 확실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뭐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들이 이제 시도를 해서 직장암에 있어서도 뭐 수술로 가능하고 복강경 수술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성적이 개복 수술하고 차이가 없다. 퇴원 후 12일. 수술 후 가장 달라진 것은 배 아래쪽에 달린 장루다. 다행히 환자의 경우 임시다. 항문을 살려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렇긴 그런데 아유 한 번 좀 나가서 움직이려면 그냥 그게 이게 신경이 쓰여서 평생 차고 산 사람도 있대. 암 때문에 항문을 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인공 장루를 만들어 항문을 대신한다. 먼저 복막을 절개하고 그 위치까지 대장을 끌어올린 다음 피부 보호판을 댄 후 대변 주머니를 단다. 직장암 수술 후 임시로 장루를 하는 경우도 있다. 괄약근에 암이 침범된 경우는 뭐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항문 살릴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영구적인 항문, 인공항문, 뭐 장루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떨어진 경우에는 항문에서 가까울수록 이 자르고 이어진 부위가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문합부 누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위험이 크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일시적인 장루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잘 붙은 게 확인이 되면 다시 복원 수술을 해주면 아래쪽으로 정상적인 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믹순 환자의 임시 장루는 소장을 이용해서 만든 회장루. 그때를 했어요. 그때 안 해요. 지금 또 차셨네. 장루로 인한 냄새가 덜한 대신 장루 주위 피부 손상의 위험이 높아서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 아이 눈가장 잘 안 비어. 하루에도 10번. 장루를 비우는 일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다. 혼자서도 잘 하셔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꼭 짜요. 마무리를 하면 돼. 관리가 까다로운 장루 때문에 어믹순 씨는 외출이 두려워졌다. 그냥 참으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터질까 겁나고. 직장암 수술 후 환자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루. 다행히 수술 도구와 기술이 발달해서 항문을 지키는 확률이 현저하게 늘었다. 그만큼 장루를 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암은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의 고통도 덜하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차근문 환자는 다행히 아주 초기에 대장암을 발견했다.
워낙 이제 암 자체가 초기에 잘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혹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하면 내시경으로 이게 절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혹시 내시경으로 오늘 이제 절제를 시도를 해보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종양이 조금 내시경으로 하기엔 약간 큰 편이라서, 그래서 혹시 내시경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월요일 날 수술로 할 거고요. 환자는 최소 침습적 치료가 가능한 일기암. 희망이 크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네요. 막 일단 암 걸렸다 하면 다 죽는 걸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뇌 정도 띄우는 방법도 있지만 배꼽으로 작게 상처를 내서 하는 수술도 있다 하기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차근문 환자가 ESD,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준비하고 있다. 자, 우리 수면 내시경이라고 해서 수술할 때처럼 완전 마취는 아니고요. 안정제가 들어가서 ESD는 초기 대장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시술이다. 약간 어지러우시죠? 항문 검사해볼게요. 엉덩이 펴고 약간 차가워 놀라지 마세요. 항문 힘 빼시고. 대장 내시경은 먼저 항문에서 시작해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분까지 카메라를 넣고 이후 내시경을 빼내면서 진행한다. 용종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출혈과 천공을 막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용종과 정상 점막을 구분해주는 약물을 주입해 부풀린 다음 떼어내야 한다. 용종의 크기가 작고 들어올렸을 때 점막과 쉽게 분리되면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하지만 크기가 크고 단단하며 점막과 분리가 안 되는 용종은 암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시경으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 대장암의 95%는 용종의 일종인 선종에서 생기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종을 꼭 제거해야 한다. 내시경 화면에서 발견된 용종. 용종을 떼어내기 위해 용종 아랫부분에 식염수를 주입해 대장 점막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갈고리 모양의 도구로 묶어서 제거한다. 떼어낸 용종은 검사실로 보내 암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다음은 암으로 의심되는 좀 더 큰 종양을 제거할 차례다.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시안이 또 이면은 애매한데. 하지만 내시경 제거는 불가능한 상황. 원래 지금 우리가 알았던 그 암으로 판명된 병면이 항문에서 한 17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시경으로 떼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내시경으로 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저건 이제 무리하게 내시경으로 떼다가는 천공이라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나셨어요. 환자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내시경 시술로 암을 제거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기 진단 덕분에 환자에게는 아직도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대장암은 그 암의 전 단계가 있어서 미리 전 단계 폴립이나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를 하면 암으로 진행하는 거를 방지하는 예방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초기에 진단하면 내시경만으로 완치에 이를 수 있고 뭐 조금 진행됐다 하더라도 수술하면 이것도 거의 완치에 이를 수 있고 뿌리가 좀 깊다든지 임파선에 전이가 돼도 수술, 뭐 항암치료, 방사치료를 하면 이런 경우도 거의 뭐 70, 80% 완치가 되고 설사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뭐 희망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포기하지 않고 치료나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1년에 한 번 무료 대장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변 참혈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제공된다. 하지만 분변 참혈 검사의 경우 절차가 번거롭고 오진율도 높다. 또 대장 내시경은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대장암 조기 검진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른 것이 혈액 검사다. 예상하듯이 변을 이용한 검사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변 대신에 혈액을 이용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혈액을 이용을 해서 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장암 검사 방법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피 검사만으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 검사법은 현재 9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임상 시험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예정이다. 내시경 시술 3일 후 차근문 환자가 수술장으로 들어간다. 피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암을 빨리 발견한 덕에 수술 역시 훨씬 수월해졌다. 물론 최종 조직 검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그래도 그리 많이 진행되지 않은 암일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단일공 수술이 또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환자는 단 하나의 절개창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는다. 절개창이 적어 탈장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 통증이 적고 미용 효과가 있다. 대장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절개 부위를 하나만 만들고 그 하나의 절개창을 확장하여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기구를 삽입한다. 그 위에 여러 개의 포트를 가진 덮개를 장착하여 복부에는 하나의 절개창이지만 일반 복강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의 수술 과정은 복강경 수술과 동일하다. 대장 부근의 혈관과 신경에 주의하면서 암과 주위 림프절을 제거한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경우 환자의 복강 내부에서 수술 도구들이 엉킬 수 있어서 숙련된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 대장은 복부 깊숙이 골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나의 절개창만으로 수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단일공 수술이 자리 잡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다. 수술은 성공적이다. 게다가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단 하나의 작은 절개창만을 냈다. 이를테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미용적인 면이 꽤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양성질환에서는 당연히 단일공 또는 아주 작게 어떤 흉터를 안 남기는 쪽으로 수술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일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비교적 그 조기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술하는데 좀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지 단일공이 안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구멍 하나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기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자기 움직임의 폭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좀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하면은 수술하는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하루, 차근문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 오늘 첫날 이제 회복하시는데 좀 뭐 어떠세요? 걸어서 네. 저울 달러 갔었죠. 이렇게 의술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전에는 막 다 배를 갈른다 소리만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배꼽으로 간단 수술이 있다는 건 듣고 회복도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서하영 환자가 오재환 교수를 찾았다. 그런 거
환자는 직장암, 보기 드물 정도로 진행된 상태다. 뭔가 이렇게 천공, 즉 터진 모양이거든요. 혹이 너무 커서 아마 그 장을 뚫고 나와서 설사를 자주 하고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는 서하영 환자. 하지만 소리 없이 암은 점점 자라고 있었다. 전립선인데 거기까지 다 지금 다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고 보통은 이 전립선까지 전이될 정도면 대장 안의 상태는 불보듯 뻔하다. 약간 관점은 달리 들었게 찍어. 항문 안에서 보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혹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벌써 뭐가 정상이 아닌 것들이 보이죠. 예, 이렇게 보여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예요. 한마디로 매우 진행된 직장암으로 볼 수 있고, 그래도 다행이 되는 것은 아직도 영상에서는 원격전이, 즉 폐나 간으로 전이된 소견은 보이지 않고요. 엿새 후 방사선 치료실에서 서하영 환자를 다시 만났다. 환자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거기서도 그러고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암이다 하면 몇 개월 남았다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그만치 의술이 발전했다는 소리죠. 서하영님, 이번 치료실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외과적 수술이다. 하지만 발전된 방사선과 항암 치료는 재발률을 낮추고 치료의 기회를 넓혀준다. 서하영 환자도 마찬가지다. 6주간의 항암 방사선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보다 공격적으로 대장암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부작용은 적고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이런 항암제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암세포에만 방사선이 효과가 있고 그 주위 장기에는 그 부작용이 덜한 이런 치료법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통합적으로 보면 생존율도 증가하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치료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항암제는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인체에 직접 실험이 불가능한 새로운 항암제는 이곳 암세포 은행에 보관된 대장암세포에 적용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 신약 개발의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발전된 형태가 바로 양성자 치료다. 양성자 치료는 특히 좁은 골반 부위에서 재발한 대장암의 경우 수술을 대체할 만큼 효과가 좋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깊어가는 가을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임순주 환자. 환자는 직장암 3기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조금 피곤했어요. 예, 피곤하고 피도 나고, 예, 또 변도 약간 얇아지고, 약간 정상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약간 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답답하고 무섭죠. 그때 선생님이 워낙 유명한 선생님이다 보니까, 예, 그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환자는 로봇 수술을 하기로 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지금 로봇하고 복강경 두 개가 다 이제 최소 침수 수술의 일종인데, 물론 로봇도 사실은 복강경 보조하는 그런 기구죠.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그 임상시험에 관해서만 저희들은 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환자분이 이제 동의를 해서 무작위 배정을 받은 결과 로봇으로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로봇의 긴 팔이 환자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로봇 수술은 먼저 작은 절개창을 통해
카메라와 로봇 팔을 환자의 배 안으로 집어넣는다. 로봇으로 여러 개의 팔을 움직이면서 주치의가 수술을 집도한다. 환자의 경우 항문에서 5cm 위에 위치한 직장암으로 정교한 로봇의 움직임과 확대된 3D 현미경 시야를 통해 주변에 위치한 혈관, 신경, 림프절에 주의하면서 박리한 다음 문합한다. 로봇에는 사람의 손목처럼 관절이 있어 좁은 공간에서 세밀한 작업을 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골반 내에 위치한 대장암을 제거할 때 배뇨, 배변, 성기능을 조절하는 골반 신경 보존에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로봇 수술만으로 완벽하지 않다. 오재환 박사는 박리를 마친 후 대장의 절제와 문합은 복강경을 이용해 마무리한다. 네,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깨끗하게. 면이 틀어진 것도 없고 출혈하는 것도 없고 깨끗이 잘 됐네요. 마음에 들어요. 수술 이틀 후 오재환 박사가 환자를 찾았다. 자, 일어나 앉아봅시다. 어때요?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대개 한 복강경한 거하고 그다음에 개복 수술한 거하고는 사실 이제 환자가 고통을 느낀다든지 어떤 뭐 가스가 나오고 식사하고 하는 게 하루 정도 차이 나요. 하루 이득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루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같으면 개복하면 오늘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돌아다니고 예, 고기만 조금 아픈 정도인데 예, 잘 됐습니다. 여기 한번 드레인 한번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마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러긴 하지만 더 우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로봇이 더 복강경에 비해서 좀 자세히 잘 박리가 되고 하니까 우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제일 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촉감, 텍타일 센스라는 게 없고 그리고 로봇이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원활치 못해서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외적인 충돌도 있고 내적인 충돌도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으로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대장암 수술에 있어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 바로 흉터 없는 수술,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도전이다. 항문에서 대개 한 7cm 정도 상부에 위치한 그런 종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크죠. 지금 수술 전에 방선 치료하기 전에 모양이 이렇고 방선 치료한 후의 모양이 이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 뼈라든지 이런 골반 모양 때문에 단일공 수술을 하게 되면은 현재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부터 충분히 박리가 아래쪽에서 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하고 또 위에서 하고 양쪽으로 같이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작정입니다. 최근 직장암에서 시도되고 있는 수술은 항문으로 접근하는 경항문 직장 절제술을 응용한 방법이다. 아래쪽으로는 절개창이 아닌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위에서는 복부의 절개창을 내 암병변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항문과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수술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위와 아래, 배와 항문으로 동시에 암병변에 접근하는 것이다. 오재환 박사가 배 쪽을, 박성찬 박사가 항문 쪽을 맡았다. 동시에 진행하는 수술인 만큼 속도가 빠르지만 그러려면 두 손의 합이 잘 맞아야 한다. 배 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암이 있는 직장을 향해 유착 부위를 박리하며 내려가고 항문 쪽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박리하며 올라오는 식이다. 안 들어가죠? 아니 밀어넣어봐 살짝. 나랑 각을 어떻게든지 격각이 나게끔 놓치면 그거 꼭 안 해도 되니까 옆으로 해서 살짝 보여주면 되는 거야. 가운데로 놓을 필요가 없어. 위아래로 박리하다 보면 두 손이 만나게 된다.
여기 보면은 이 복강 저 배 쪽에서 오는 데거든요. 배에서 온 데하고 위하고 아래하고 다 통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골반에서 이제 복강 쪽 안에 배 쪽이에요. 잠깐만요. 아래에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항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 절개창을 만든다는데 이 수술에 의미가 있다. 주변 조직과 박리된 대장은 몸 밖으로 꺼내 암 부위를 중심으로 잘라낸다.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은 흉터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합병증 하나도 없이 낫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경항문 접근을 하게 되면 경항문으로 그 직장을 다 절제를 해내고 경항문으로 문합, 즉 연결을 해내면은 외부에 흉터가 하나도 없이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되려면은 더 도구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또 문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산은 있지만 이와 같은 꿈이 있으면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약 3만 명의 대장암 환자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그들 모두 암이라는 말 한마디에 절망한다.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또 하시고 몇 번 하고 나서 좋아지셔서 수술을 했더니 암이 다 없어지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수술하신 지는 한 3년 반 좀 넘으셨는데요. 아직까지 깨끗하고 좋으세요. 조윤술 환자가 암을 발견했을 때는 폐와 간까지 전이된 직장암 4기였다. 이미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정승용 교수를 만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까지 의사도 환자도 최선을 다했다. 지금 그 장로 떼고 이제 다 회복하셨죠? 아이 그럼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 꺼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변을 이제 이렇게 비닐이 봉다리가 있어요. 또 주머니가 그러니까 6개월. 암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절망. 포기하려고 할 때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만났다. 그리고 힘든 시간 매 순간을 함께 해준 가족들이 있었다. 네, 안 해?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퍼져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항암 치료 받고 그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수술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암은 가족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커다란 계기였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뒤처지기 마련이고 이제는 바닥을 쳤구나 생각하면 어느새 다시 앞서 나가기도 한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장암. 환자들이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완벽한 수술법, 좀 더 효과 좋은 치료법을 찾아내는 명의들. 그들이 있기에 언제나 희망은 있다. 아무튼 고마워요. 애쓰시오. 다 먹이 살리라고. 예, 수술은 점점 최소 침습의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항암 치료는 점점 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고 암세포에만 집중되는 이런 치료가 개발이 될 거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 최대 그 효과는 암세포에만 있고 주위 장기에는 거의 손상이 없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치료율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암 종목 10개년 그 계획이 생기기 전에 비해서 생존율이 거의 20%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은 뭐 완전히 정복까지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면은 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아마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여자들한테는 아주 나쁜 반지고리 세포암이 많아요. 수술은 이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20대 초반인데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일단 문득에 왔으니까 너무 진행돼가지고 대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불택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마취과 어디 갔어? 마취과! 마취과! Tax the